그분의 시어머니에게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였죠. 그동안 형님은 아주버님과의 행복한 가정을 즐기면서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나 어느 날 형님이 혼자 와서 울고 있었답니다.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시어머니가 늘 형님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노골적인 비난을 하는 일이 늘 생겼다는 거예요. 아주 세심한 일깨우기부터 시작해서 끝내 시어머니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형님은 시어머니와 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것을 즐겁게 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제 형님은 새로운 이야기를 공정하여 보내고 싶다고 했지만 어느 날 당신은 무척 기뻐 유하게 대화를 깨끗이 들은 것 전용시겠어요. 현재 형님은 시어머니의 딸로부터 그대한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현하는 이야기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를 못살게 굴 수 있는지 고민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시어머니가 아닐까 싶었답니다. 그래도 형님께서 가족들이 많이 생기니 무척 좋아하는 분이었고 평소에도 이런 시어머니로부터 제가 상처라도 받기라도 할까 염려되어 저를 엄청 배려하던 분이셨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제사랍시고 1년에 2번 있는 제사에 죽어도 아주버님은 일손을 하나도 거들지 못하게 하고 형님만 부려 먹으려 드는 정말 전형적인 시어머니였어요. 그래도 제가 형이 복받았다 생각했던 건 다행히 아주버님이 그렇게 꽉 막힌 옛날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는 분이셨거든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기 아내를 못살게 굴라치면 절대 참지 않고 무조건 형편을 들면서 형 옆에 딱 붙어 같이 일손을 도와야겠다며 바득바득 우기셨다고 해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모시기는 척 궁시렁대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기 아들이 고생하는 것도 싫으셨는지 형이 오기도 전에 제사 준비나 음식 준비를 부지런히 해버리고 마셨대요. 사람 참 못됐다 소리가 절로 나왔죠. 여기까지는 아주버님을 통해 들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전 그때까지 결혼한 지 아직 1년차 기도했고 명절이라고. 어머니는 불러들여서 음식 준비를 한 적이 없다네요. 사실 남편과 함께 출근해야 하는 날에도 명절인 날 쉬지 못해요. 그래서 남편이 없는 아침에 어떻게 가서 일을 하기는 힘들어서요. 그런데 언제나 늦게 요청하고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는 제게 일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정말로 제 부담을 덜어주고 싶어 하는데요. 그러나 그분은 어찌나 힘든가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러지만 않을 것 같아요. 결혼한 이래 제 집이 조금 더 부유해 보여요. 부모님도 결혼할 때 제게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고 제 집도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며 집의 여자로 살았지만 그분은 저를 전혀 괴롭히지 않았어요.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요. 형님이 가족이 없다는 게 더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사건이 터진 건 제가 시부모님과 보내는 2번째 명절 전날이었어요. 그날은 저에게 다행히도 휴무였고 형님께서 전화를 달랬어요. 이번 명절에 시부모님과 함께 일찍 준비를 할 거냐고 여쭤보려고요. 형님, 저야 내일 아침에 아주버님과 함께 준비하러 가실 거야? 동서아니, 이번 명절은 혼자 가야 할 것 같아. 친구 아버님이 상을 당하셨대. 그래서 내려오고 가야 하니까 버스표가 다 떨어져서 차 타고 왔다 갔다 해야 하네. 어쩐 일임? 아, 이번에 쉬는 날이 중간이 맞는다고. 형님이랑 같이 어머니 댁에 가려고 해서. 아, 잘 됐네. 아주버님 없으면 혼자 좀 그러실 것 같아. 같이 가자. 형님, 그동안 혼자 준비해 주셔서 미안했는데 이번에 빚을 갚으려고 열심히 도와드릴게. 나는 오늘만큼은 그렇게 남을 도와드리지 못했던 빚을 갚겠다고 생각했어. 형님이 잘 됐다고 해서 기뻤어. 사실 나도 시어머니를 돕고 싶은 게 아니었어. 형님이 시어머니와 둘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 것 같다고 생각되어 걱정했어. 그래서 그날 아침에 시부모님 댁으로 가려고 했는데 급하게 너를 부르러야 했어. 죄송해요, 형님. 아직도 회사에 있어서 금방 끝내고 1~2시에 나갈 거야. 마무리해야 할 게 있기 때문에 부랴부랴 다 처리하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형님께 죄송하다고 말하며 급한 일을 처리하고 시댁에 가야 했어.
차를 몰고 주차장에 들어가니 바닥에 무언가가 널려 있었어. 처음에는 무서워서 그냥 119에 신고할까 고민했지만 차를 타고 조금 가까이 다가가니 형님이 쓰러져 울고 있었어. 정말 깜짝 놀랐어. 형님, 왜 그러세요? 다급하게 차에서 내려 형님 얼굴을 확인했는데 머리부터 입술까지 터져 있었어. 처음에는 강도에게 당한 줄 알았지만 형님이 나를 보자마자 울려 말씀하셨어. 동서 시어머니 있잖아. 너무 위험해.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제정신이 아니야. 정말 두려워서 더는 한 곳에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 남편이 그런 사람과 살았었는지. 형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지금 그러신다는 거예요? 형님이 정신을 차리세요. 우선은 제 차에 타요. 형님, 항상 참되게 웃고 참을성 있게 대해주시는 형님이 반 정도 제정신이 나간 것 같았어요. 주차장 바닥에 엎드려 있는 걸 보고 저도 너무 놀랐어요. 우선 형님을 차에 태우고 형님이 댁으로 다시 모셔드리겠다고 말했어요. 형님, 정신 차리세요. 집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나 형님이 집으로 들어가기가 무서우시다고 하신다면 나 지금 집으로 들어갈 수 없어. 어머니가 나한테 감시된다고 말했어. 집에 들어가면 감시당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 동선의 집으로 데려다 줘. 우리 남편에게는 말하지 말고 형님께서 이상한 소리를 하신다며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고 완전히 겁에 질려 말하는데 저까지 갑자기 무서웠어요. 그래도 무서우시다면 혼자 집에 두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저도 먼저 저희 집으로 데려왔어요. 집으로 가자니 이제 형님이 진정되셨는지 말을 없이 차근차근 하시는데 듣고도 믿기 어려운 매우 이상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 주차장에서 어머님한테 해코지 당한 것 같아요. 어머님이 아마도 내 남편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형님. 그게 무슨 말인데요? 아들이니까 당연히 좋아하시겠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내가 질투하시는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의심했는데 오늘 주차장에서 그렇게 말하신 걸 보니 내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동서, 들어봐. 내가 지금까지 동서 같은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오늘 당해서 정신이 들었어요. 어머님이 정상이 아니시네요. 처음에 이상하다 생각했던 건 내가 우리 남편 볼에 입을 맞추면 꼭 대수로 달려오셔서 반대편 볼에 입을 내미셔. 이게 정말 이상하잖아요. 네, 아이, 그게 무슨 말인데요? 아니, 득달같이 달려오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특별하게 달려와서 나한테 질세나 그 표현이 딱 맞아요. 그나저나, 형님. 오늘 주차장에서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갑자기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지금 사실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좋아하는 시어머니가 있는데 말이에요. 그 일만으로도 이미 이상한데 매번 그러시고 카톡 프로필 사진 말이에요. 내가 남편이랑 같이 어딜 가서 찍으면 이상하게 우리가 어딜 다녀왔는지 다 아시장. 남편이 어머님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래요. 미주알고주알 내용은 아니지만 다들 듣고 있으며 남편에게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태료를 요구해 남편에게 주말 나들이 장소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하며 사랑한다고 말해줬고 그에게 응답하여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에 내려가는 중 남편의 고생에 대해 얘기해주고 갑자기 맛있는 음식과 꽃을 배달해준다고 하며 출입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면서 주차장으로 가라고 시어머니가 내려왔고 갑자기 머리채를 잡으며 현장에 CCTV가 있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주차장에서 시어머니가 형님을 폭행하는 장면을 프리자이트하여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형님은 시어머니의 폭력을 견디고 나서야 했으면 해당 상황이 얼마나 어렵겠으며 상처 주사를 얼마나 얻어냈는지 궁금합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이 어떤 이유에서 오는 것인지에 대해 파악할 수 없으며 그 상황에서 형님은 어떻게 대처했을지 궁금하군요.
시몬에게는 들어본 적이 있어도 아들을 사랑하는데 질투심이 생겨 며느리를 쫓아내려는 시어머니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정말로 말이 되느냐고 생각이 들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듣고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시어머니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면 형님 가족이 주말에 아들과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상도 못한 방법을 사용하여 알아내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생각조차 못할 방법을 사용하여 알아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형제의 부부가 그런 상황에서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의심스럽게 여겨졌습니다. 혹시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했는지 아니면 도청장치를 집에 설치했는지도 의심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우리 집에도 그런 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그런 사실을 몰랐는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나에게 차례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누군가가 우리를 관찰하고 듣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목소리도 작아졌죠? 혹시 형님이나 형님 부부가 자주 방문하시나요? 가끔 음식을 가져다 주러 오시나요? 제가 물리려고 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다면 혹시 집에 도청장치나 카메라를 설치했을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질투하는 정도라면 지금 듣고 있는 것도 거의 집착 수준이므로 이것이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을 살펴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그렇게까지 무서운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없는데 이미 형님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한 상상도 아무렇지 않게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형님과 당장 형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책장, 옷장, 장롱, 침대, 정말 미친 듯이 온 집안을 뒤졌죠. 그런데 소름 끼치게도 형님이 본인 집에서 몰랐던 물건을 하나 발견했어요. 형님 이거 카메라 아니에요. 이거 형님이 놔두신 거예요. 아니, 남편이 무드등이라고 어머님께 받아온 건데 형님 안방 침대 맞은편에 놓아져 있는 화장대 위에 있는 작은 소품이었어요. 사실 소품이 아니었죠. 저는 그걸 친구네 집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어서 정확히 알고 있는 물건이었어요. 생긴 게 꼭 무드등처럼 생겼는데 강아지나 아이 침대방에 놔두는 CCTV였거든요. 모양이 생긴 게 귀여워서 오히려 소품인 줄 알았다가 물어봤다가 카메라라는 걸 알고 놀라했던 터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물건을 형님네 안방에서 발견하고 식겁했죠. 아마 나이가 많으신 형님 부부는 소품인 줄로 알고 계셨던 눈치였어요. 근데 그걸 어머님이 주셨다고 하니 이건 거의 의도하신 거구나 싶었죠. 밤마다 형님 부부의 모습을 말하는 대화들을 엿보고 엿듣고 계셨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네요. 형님 얘기는 요새 흔하죠. 집에서 혼자 있는 반려동물을 보거나 애를 재우는 부모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생활 침해가 끔찍한 일이라는 건 정말 충격적이에요. 어머님이 주신 카메라라니 어디서 얻어왔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알아봐야 할 일 같아요. 시어머니가 CCTV를 설치 중인 경우는 조심해야겠네요. 형님이 집에 가도록 설득하신 건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누군가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다니 너무 위험해요. 정말 끔찍한 사랑이라니 이런 일이 현실에 일어나다니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럼 형님은 무사히 돌아가셨나요? 마음이 좀 안정되셨으면 좋을 텐데요. 제발 상황이 얼른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요런 것. 형이 원래 시어머니가 좀 이상하게 굴 때 처음부터 그냥 집착 식무시하느라 살았던 줄로 알고 참아왔는데 그게 아니고 남편이랑 사이다 좋아서 쫓아내야 할 생각이었다는 걸 그때야 알게 됐어. 그때는 어찌 해야 할지 눈물 흘리더니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감히 모르겠었어. 진짜 보통 다 남편한테 얘기 거의 다 하고 싹 내려놓으면 마음 편하더라. 나도 지금은 너무 말이 동떨어지고 아직도 믿을 수 없는데 개막은 폐악이라고 버개님이 새끼든 들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정말 좀 안 서기도 하고 내 남편 밖의 상처는 또 어찌하고 와 말해봐야 할지 입이 안 떨어져. 같은 대로 받은 상처는 이상한 여자 취급당하면 어찌해야 해. 남편한테 말해도 무효 맞을 때 늙인데 어찌 다시 보는지. 그때 형을 보는데 나는 그동안 나를 배려해주고 지켜주고 자상해줬던 형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어떻게 시어머니로부터 성추행 포장을 들어야 할까 고민을 시작했다. 우선 카메라 전원을 끄고 일단 혹시 시어머니가 형의 집으로 또 와서 카메라 다시 설치하는 것을 몰래 찍을 수 없을까 해 밤상을 쳐놓았다. 어머님이 주신 카메라라니 어디서 얻어왔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알아봐야 할 일 같아요. 시어머니가 CCTV를 설치 중인 경우는 조심해야겠네요. 형님이 집에 가도록 설득하신 건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누군가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다니 너무 위험해요. 정말 끔찍한 사랑이라니 이런 일이 현실에 일어나다니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럼 형님은 무사히 돌아가셨나요? 마음이 좀 안정되셨으면 좋을 텐데요. 제발 상황이 얼른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형님, 아마 어머님은 지금 혼자 명절 음식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형님이 집에 사용 중이던 카메라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선 어머님이 카메라가 무엇인지 알게 된 증거를 잡아야 하니까 형님이 다시 카메라를 살펴보러 오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카메라를 살짝 빼내주세요. 청소하는 척을 하는 거죠? 저는 주차장에 CCTV 영상을 모을 테니까 증거 수집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증거 없이는 쉽게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눈앞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주차장의 CCTV를 확인하니 형님이 이야기했던 일들과 시아부모님이 설치한 이상한 카메라까지 확인하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어요. 아마 시아부모님도 정확한 증거 없이 얘기하면 우리 엄마가 그게 카메라인 줄 어떻게 알까요? 유광진이 애틋해 보이면 그래서 조심한답니다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나 오늘 불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형님께 오늘 저렇게 손을 올리면서 갑작스레 형님 집에 방문한 건 자신이 설치한 카메라가 고장 났다는 걸 알았고 고치려고 찾아온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모습을 비슷하게 카메라로 찍고자 했어요. CCTV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형님. 로켓 배송으로 간이 CCTV를 하나 보냈어요. 그것을 잘 보이게 설치해 주시고 설치가 끝나면 제 휴대폰으로 확인해 볼 거니까 알려주세요. 어머님이 카메라를 만지는 장면이 찍혀야 해요. 잘 숨겨두세요. 그런데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자신이 설치한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는 걸 알아냈나 봐요. 며칠 후 형님 집에 찾아왔어요. 형님이 없는데 시어머니는 내가 설치한 카메라에 자신이 찍히는 줄도 모르고 형님의 침실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은 내 장난이 그만한 벌을 내리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카메라가 끊어져 있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제가 카메라를 속여 설치했다고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왜 이혼을 하려는 건지, 가족이라고 아무도 없는 건지, 그리고 아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왜 이렇게 큰 소란을 일으킨 것인지, 왜 이렇게 기뻐하는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집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냉소적으로 욕망을 드러냈고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다가 전선을 끼워보고 휴대폰으로 영상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더니 매우 만족한 채 방을 나가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형님께 바로 연락드렸어요. 어머니가 형님의 안방으로 들어가서 카메라를 만지셨습니다. 혼잣말을 하시는 줄 알았지만 카메라라는 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형님 댁으로 가고 있습니다. 카메라들을 전부 가져갈 거예요. 형님도 어머니 댁으로 오셔야 해요. 저와 형님이 CCTV 영상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사실을 밝혀야 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고 하면 잘못을 바로 알아챌 거라 믿었는데 어머님은 우리 방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속여 선물했다고 해요. 저를 질투하는 것 같아요. 모든 걸 알고 와서 사실을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주차장에서도 이혼을 권유하셨었죠. 제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도 논하는 거라도 해보려고 했어요. 어떻게 자기 친아들의 이런 일을 넘어설 수 있었죠? 지금 내가 내 남편에게 받은 것들 전부 내가 받아야 할 일 아니냐?
이제 겨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너 같은 사람한테는 그런 일을 해주고. 아, 나한테는 뭘 해줬다고? 어차피 그놈도 내 친아대도 아니고 친아들도 아닌 사람을 데려다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내가 키웠어 망할 놈의 우리 바깥 양반이 내가 임신이 안 된다고 밖에서 낳은 자식이야. 왜 방자식이라고 그러니? 내가 그 애를 사랑하는 게 사실 문제될 게 없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끼어든 건 너야? 너만 나가면 될 문제라고. 그러니까 당장 이혼하고 그 애한테 사라지란 말이야. 시어머니 말이 자기가 결혼하고 계속 아이가 안 생겼다가 시아버지가 밖에서 아이를 낳아서 데리고 왔다고 해. 그리고 제가 아주버님이었다고 하더라. 시어머님은 아주버님을 키우다 10년 만에 임신이 되어 저희 남편을 출산한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 아주버님과 남편의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났던 거였어요. 형님은 처음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 생각하고 대화해 보려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뻔뻔함에 말이 막혀버리고 완전히 뇌정지가 왔을 때 그 느낌이었어요. 아주버님이 친아들이 아니었다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친아들이 아니라 한들 시어머니가 한 행동이 정당화되지는 않죠. 보고 있던 제가 답답해 나는 지금까지 나를 배려하고 생각해줬던 천사 같은 형님을 대신해 나서서 시어머니에게 마저 따지기 시작했어요. 지난번 추석 때 어머님이 형님 머리채 잡으시고 손 올리시면서 했던 짓들 전부 주차장 CCTV에서 찍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형님네 안방에서의 카메라 설치하신 것도 어머님이시잖아요. 어머님 입으로 조명이나 속인 카메라라고 직접 말씀하셨네요. 이거 아주버님 보여드릴 거예요. 형님은 최소한 어머니한테 기본적인 상식이라도 있지 않을까 싶어 말로 해결하려던 건데 안 되겠네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친구 여기 있어요. 실컷 보세요. 아주버님은 본인이 친아들 아닌 거 알고 계세요. 시어머니는 그 영상을 들여다보더니 깜짝 놀라며 부정했어요. 얘들아, 아 이건 또 뭐야. 나 몰래 카메라라도 설치하고 날 훔쳐본 게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은 너무 아끼고 그래서 그런 거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잠깐 말실수한 거야.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아들한테는 말하지 말아다오. 그리고 둘째야, 너는 이 일이랑 아무 상관없잖니. 나한테 왜 그러니? 응. 내가 너한테 대체 뭘 어쨌다고 그러니까 사돈 어르신들한테는 괜히 그리고 그것을 알려줘 창피해 피겠어요. 이처럼 시어머니는 부당한 말로 자신을 위축되게 하는 비티가유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애 비즈니스 조건 때문에 집안에서 아이가게 전달하여 강하게 유지해료 체제 것을 이유로 꼬집 오나세아커 북묵게 쩌저히 이화하자 제가 그것을 알지만 더는 참을 수 없어 사실을 입받쳐야 하게 되어요. 밥줄까지 끊길까 두려웠나 봐요. 내가 아직 우리 아들한테 해주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 갑자기 알게 되어버리면 아들도 사돈 어르신들도 얼마나 충격받겠어.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줘라. 제발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아줘. 이렇게 빌게요. 내가 큰애를 사심으로 좋아하고 있었다고 말하며 사돈이 이런 나를 어떻게 믿고 계속 마트에 물건을 대주겠어. 나를 청년 굶겨주길 셈이냐. 아들들한테 빌부터 살지 않으려고. 내가 얼마나 악착같이 버텨왔는데. 그렇게 충격받을 사실이란 걸 알면 혼자 숨기고 사셨어야죠. 형님을 내쫓으려 될 게 아니라 어머님 선에서 정리하셨어야죠. 전부 다 알라고 다 티내놓고 이제 와서 말하지 말라고요. 모른 척하라고요. 그게 말이 되나요? 시어머니는 이렇게 울며 불며 저한테 매달리다. 나중에는 협박까지 하게 이르렀어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 남편한테 다 이야기하겠다는 거냐? 모자 사이를 너희가 뭔데 갈라놓으려더냐? 전류는 함부로 끊어내는 거 아니다. 핏줄이 뭐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줄 알아? 우리 아들들이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너희를 믿겠냐? 아니면 나를 믿겠냐? 다 거짓말로 꾸며낸 거라고 하면 그만이야. 이것들아, 시어머니가 하는 말만 들어도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을 아들이나 자식이 아닌 남자로 생각한 게 분명했어요. 어머님 정말 제 남편을 자식이 아닌 남자로.
그들이 사랑했거나 아닐지라도 그랬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왜 우리 부부를 침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감시하는 건지 그러자 시어머니는 말없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감시당할지도 모르는 불안함 때문에 정신을 잃은 듯했어요. 남편이라고 말한 형님은 사실 시어머니가 사과하면 남편에게 밝히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부모지만 자신의 부모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견디기 어렵겠어요. 또한 외손자로서 아주버님께서 이를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조차 생각이 나쁠 거예요. 마침내 시어머니는 용서의 기회를 포기하며 발악을 일삼았어요. 그 후 제가 형님에게 신호를 보내고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녹음하고 주차장 CCTV에 기록된 영상을 모두 아주버님께 보내버렸어요. 아주버님께서 제 메시지를 금방 확인하셨더라고요. 전송한 모든 파일을 확인하셨는지 얼마 후 아주버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걸렸어요. 이게 뭐예요? 잘못 보낸 거예요. 저한테 보내신 거 맞아요? 이거 저희 어머님이 아니에요? 이게 노래 뭔가요? 형님이 계신 옆에 있어요. 상황은 형님에게 들려야 할 것 같아서 이건 형님이 보내라고 하셔서 저는 대신 보내드린 거예요. 형님 전화번호를 바꾸어 드릴게요. 저는 형님께 전화를 넘겨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고래 소리를 지르며 형님에게 돌진하려 했지만 젊은 제가 늙은 노인 한 명을 막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었어요. 형님도 이제는 결심을 굳혔는지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아주버님께서 겪은 모든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당신을 통해서 어머님이 선물하신 조명 있지, 무드등이라고 주셨던 거, 그거 카메라야. 밤마다 어머님이 당신과 내 대화 내용, 얘기를 엿보고, 엿듣고 계셨다고. 주말마다 우리가 어디로 놀러 갔는지 모두 알고 계셨던 거 당신도 알지? 어쩌다 우연히 어머님 입에서 그 장소가 나온 게 아니었어. 어머님이 전부 다 아시면서 일부러 당신이랑 나한테는 조명이라고 거짓말하신 거라고. 주차장 CCTV도 봤어. 거기서 밟히고 있는 사람이 나야? 당신이 나한테 꽃이랑 샌드위치 배달 보내준 날 어머님께서 질투하신 쉰을 하시면서 나한테 그러셨어. 녹음 파일은 사실 어머니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수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당신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너무 죄송합니다. 사실이 형님 설명을 들은 어머니는 형님을 의심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또한 나는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죄송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어머니 집에 있으니 조금만 머물겠습니다. 후에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겠습니다. 아주버님이 형님을 다른 측면에서 보고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버님은 이미 알고 계셨는데 놀라셨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은 시어머니의 집으로 달려가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이어져서 혼란스러웠지만 그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현재로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결국 이해하고 해결할 것입니다. 어제 둘 사이에서 생긴 장난인 줄 알았어요. 남자분께서 여자분에게 죄송하다고 할 때처럼 시어머니도 명시적으로 사과하는 행위에 아마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서 사과를 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시에 그렇게 속내를 갖고 있는가 하면 설마 그게 아니라는 생각도 드네요. 함부로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한번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시기 바래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난 그냥 아들로서 보살피고 아낀 거야. 내가 잘못했다면 사과하겠어. 우리 아들의 마음 좀 고려해달라고 말해도 계속해서 거절했어요. 아깝다고 우기면 답이 없다니까요. 몇 살 안 된 내 말을 믿겠느냐는 소리에 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는 평생 챙겨주던 어머니를 절대 믿겠냐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그러나 이젠 왜 이런 거냐고요? 사과할 기회를 줬잖아요. 만약에 사과했다면 남편한테도 고백하지 않았을 텐데 이건 어머니가 빼앗은 상황이라서 어머니가 해결하고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든 뭘 하든 알아서 하세요. 내가 그 사람의 감정까지 다루는 일은 못 되니까요. 여보,
이런 일이 있으면 내게 다 알려야 해요. 숨기지 마세요. 가족이 제일 중요해요. 어머니, 나는 내 집을 지키는데 몰두할 것이고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겠어요. 하지만 제게 더 많은 것을 바라지 말아주세요. 앞으로 직접적으로 연락하지 말고 모든 일은 다음번으로 연락하세요. 혜연아, 다음에 다시 만나요. 부모님의 사적인 사정과 문제가 생긴 가족 관계를 설명하고 싶었어요. 결론적으로 한쪽 부모님은 다른 가정을 선택하고 다른 가정과 상호작용하며 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다른 부모님과의 관계를 끊고 그 관계를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유지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지속적인 지지 없이 삶을 이어나가기로 선택한 부모님의 결정을 존중하며 가족의 행복을 규명하고자 노력하는 아이들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아이를 낳아서 집으로 가져오면 시어머니의 집착 대상이 시아버지에서 아주버님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시아버지가 아닌 애가 오면 집착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요즘에는 시어머니가 그냥 조용하게 살고 계시고 우리 집에는 안 들어와요. 제 남편도 어느 정도 아주버님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다 같이 만났을 때 아주버님께서 친구가 아니라고 한 이후로 남편만 놀란 것 같아요. 정말 이해 못한 것처럼요. 사실은 제가 마음속에는 할아버지가 아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이가 아닌 척해야 했다고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진실을 말하면 불편하고 음산하기 짝이 없는데 어머니가 날 아들로 보지 않고 임신이 안 되어서 외부에서 낳아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침실에 그런 게 있고 아내에게는 이혼을 제안해서 사실상 내가 받은 어머니의 사랑이 아들의 사랑이 아니었다는 건 명백해. 그럼 앞으로 어머니와의 관계가 멀어질 거야. 이미 선임집도 구했고 어머니가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연락을 받고 싶으면 우리가 있는 곳으로 연락해 주세요. 이야기할 곳이나 현재 상황 같은 것들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묻지 말고 모를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점들은 내게도 잘 말해주지 않는다고 돌려 말할 거야. 그리고 완전히 연락을 끊지 않는 이유는 너한테 정말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야. 가운데에서 내가 불편할 수도 있지만 부탁하니까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건 정말 몰랐어. 아이 형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데 소름이 돋아. 우리 엄마 정말 미쳤나 봐. 후에 나한테도 그런 일 없길 바라. 이런 일이 다 있었나? 그동안 형수가 힘들었겠다. 중간에서 잘 행동할게. 대소사가 있을 때는 알려주면 너도 신경 쓰지 말고. 내 집을 지키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해. 재수 씨, 우리 아내 도와줘서 진실을 알려줘서 정말 감사해. 아내가 나에게 말도 안 하고 숨기면 더 늦게 알아챌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알아채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한 건 재수 씨 덕이에. 정말 고맙다. 남편도 다행히 아주버님의 입장을 이해했다고 해. 그리고 혹시 어머님의 행동이 우리 부부에도 영향을 줄까 걱정돼서 어머님과 거리를 둬야겠다. 정말 과한 자식 사랑인 척 포장한 이야기야. 음욕스럽고 음흉한 욕망이 가져온 참담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형님 내외는 우리와의 대면 이후로 시어머니와 완전히 단절했어요. 우리 부부는 정말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며 시어머니를 존중하며 대하고 있고요. 아주버님은 형님에게 도와준 책에 매우 감사했고 형님 내외와 우리 부부끼리만 서로를 사랑하며 가족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말아야 할 욕망으로 인해 인생을 망치고 말았던 우리 시어머니의 이야기였어요. 상상조차 못했던, 듣지 못했던 일을 직접 겪으며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마음이 나아져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